자, 이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수처,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그 자료를 사건 기록을 다 받아낸 모양이에요. 그 기록을 쭉 살펴봤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6일 날인가요? 그때 이 통신영장과 그다음에 압수영장,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적시되는 영장이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체포영장은 나중에 서부지법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 중앙지검의 지법에 물론 같은 영장은 아닙니다만은 네. 슬쩍 딴 영장 내봤더니 기각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서부지법으로 쇼핑한 거 아닌가. 지금 주장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네네. 왜냐면은 영장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물, 대인 이렇게 나누시면 네네. 되는데 물건에 대한 거 어떤 자료를 회신받는 영장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통신 영장이나 뭐 계좌 정보 영장이나 뭐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그거는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잘 나와요. 잘 나온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장 안에서도 뭐 주거지 압수수색 그럼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높고 음흠. 체포영장 더 높고 구속영장 최고 높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시험을 봐요. 100점 맞고 싶어요. 근데 중앙지방법원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구구단을 봤는데 틀렸어요. 어허. 근데 다음 시험은 미적분이래요. 그럼 보나 마나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부지방법원 학교에 갔더니 거기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100점을 준대요. 거기를 간 거예요. 난이도가 낮아서 문턱이 낮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턱이 어중간한 거에 대해서 기각이 나니까 아 이거는 더 높은 수준의 영장은 하나만 하다라는 겁을 먹고 서부지방법원 문턱 낮은데 소통되는데 잘 아는 대로 간 거 아닌가. 거기는 마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명이 걸려 있고 민주당 추천 그리고 오동원 공수처장은 그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또 회원이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영장 전담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나 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올 때도 우리가 서부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왜 가지 이건 법에 안 맞는데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아니 형사소송법의 법 조항을 배제하는 기재를 한 영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 역사상 이런 건 없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네. 근데 이런 무리한 청구와 무리한 영장이 나온 거는 우리가 이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법에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한 줄로 엮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희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치의 어떤 법적인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이상한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처가 수사를 가져가더니 계속 이제 이 서부지법하고만 상대를 하고 그 법에는 보면 중앙지법의 관할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지법하고만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라고 이제 해왔고 그냥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야 우리법 연구에 뭐 소속들 아니냐 뭐 등등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면에서 그거에 대한 단서가 드러난 게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 두 번의 영장은 뭐 영장 기각된 사유는 중복돼서 이 신청이 됐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뭐 검찰, 경찰 뭐 다 이제 앞다퉈 수사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기각됐다라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네. 그러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이씨 이게 또 해보니까 안 되네. 그렇죠. 야 저쪽 하면 잘 되냐? 동부가 잘 되냐? 서부가 잘 되냐? 서부가 보니까 야 우리 법이 많아. 그쪽으로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야 그쪽으로 그냥 밀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서 그때도 그냥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를 때도 아니 법에 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고 관할이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어떻게 서부로 가냐 그랬더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부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모든 게 다 예외 조항만 적용되면서 올 수 있는 수사라는 게 말이 되냐.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드러난 게 첫 번째로 공수처도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다 서부로 내든가. 아니잖아요. 서부에서 내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다가 법대로 내다가 기각되고 나니까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예외를 찾아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의심을 샀다. 이거는 이제 법에 어긋나요. 법에 어긋나는 게 완벽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한 사유라는 게 피고인의 특별한 사유라는 거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 피고인을 위한 배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영장이 잘 나오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면은 서부가 그 이후에 이거 사건에 대해서 얼마큼 관할했냐. 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 딱 2개만 내주고 빠져요. 거기 네. 더 이상 써먹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랑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좀 의문을 가질게요. 아, 도대체 서부지법이 왜 뭐길래?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도대체 뭐야? 뭐길래 왜 그쪽을 이렇게 문제지? 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초대 회장이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만들었고, 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문영배 재판관도 거기 출신이었고, 네. 그랬는데 진짜 법 연구하는 학술 단체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이권 단체처럼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한 400명 된다고 그러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숫자를 봤을 때는 법원 내에서도 몇 프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3,000명 중에 한 400명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은 법조인들을 풀로 해가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체가 한 5만 명이 넘어요. 음. 그럼 5만 명 중에 500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2명, 3명씩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비율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의 하나회다란 말이 절로 나오는 하나회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로 이렇게 꽂아주기가 되었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꽂아준 거에 대한 보은을 하는 판결들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금 이상한 이런 결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법복을 입고 정말 이게 법을 훼손한다. 이게 지금 이권단체나 그렇게 하는데, 문영배 소장도 옛날에 글 쓴 것 중에 문제되는 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이 돼서 우리도 이제 주류가 됐다. 막 뭐 네. 이런 글 써가지고 논란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니 지금 주류 비주류를 학술단체가 따지나요? 이제 우리 출신이 대법관 됐다. 이제 우리가 주류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기니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보통 일반적인 단체나 뭐 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뭐 우리법 연구에 우리법 연구에 각자 하면 되는 거고 되는데 이게 권력화되고 하면 보통 해체하는 게 기본적 수순 아닌가요? 특히 또 판사 사회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좀 뭔가 집단으로 움직이면 부당하다. 요즘 그런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변호사 수임할 때 우리법 연구에 그쪽 이 판사가 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해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해체가 됐어요. 네. 근데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바로 네. 만들어져요. 근데 네. 거기에 또 초대회장도 김명수. 역시 만고의 지금 저게 김명수군요. 그러니까 표지가리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후신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의 그 뭐 조직의 그 생리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광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LKB 그렇죠. 대표 변호사죠. 그렇죠. 그 LKB가 문재인 정권 때 엄청 컸어요. 네. 근데 지금도 탄핵 소추 사건에 국회에서 변호사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회가 선임해주는 사건들의 대다수는 또 LKB 쪽이 많이 선임되고 그러네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조선일보에 이제 박정훈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회 측은 국회 소추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국회 돈으로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해요.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꽤 많은 돈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국회 측에서 돈을 주는데 문제는 그 피청구인 측 장관들 같은 경우는 개인 돈으로 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 6개월 정도 가면 탄핵 소추가 되면 지금 전부 다 이쪽 피청구인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국회 측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여야 이렇게 그 뭐 좀 이쪽 보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서
지금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이 좌파 변호사들 민변 쪽 아주 논았다고 그래요. 넣어놨죠. 그게 다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완전 꽃놀이 팬 거예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탄핵 소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직무 정지됐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득을 얻어요. 네. 그리고 자기하고 스크럼 짜고 있는 로펌들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돈도 줘요. 네. 아 그럼 충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기는 나쁠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내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대방이 이겼잖아요. 네. 탄핵 기각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어내는 것도 아니고 음. 국회의원 보고 토해내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보니까 이번에 이 국회 측에 워낙 탄핵 소추를 많이 해서 아주 변호사들이 그냥 아니 살판 났다 그럽니다. 다 이제 이 민변 소속의 변호인들을 다 쓰고 사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자기 돈으로 수천만 원씩 지금 변호사비 내면서 결국은 갔는데 결국 뭡니까 이게 뭐 나중에 기각되면 그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은 서부지법에서 딱 2명의 이 헌법자 이게요 전국에 있는 법원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서부지법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법원장과 부장판사가 나왔다는 게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대통령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은 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게 아닌가. 야 지금 중앙지법 가면 잘 안 나와. 처음에 한번 딱 찔러봤다가 안 나오네. 자 그다음은 서부지법 가서 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거를 기록 자체를 뭐 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 자체를 뺐다. 이게 왜냐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면은 알 수 감독님 텐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배경 지식으로 한번 네. 알아두시면 이제 또 이게 사건 볼 때 다 이게 아우, 그런 얘기구나. 두껍습니다, 아주. 저게 보통 이제 형사 기록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사의 단서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고소장이 딱 접수가 됐다. 아니면 내가 이제 인지를 하는 수사기관이 이런 혐의가 있네라고 인지를 하면 처음에 저 맨 위에 있는 한 장, 두 장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소환을 해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죠. 그럼 거기에 또 바로 밑에 첨부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의견서도 내겠죠. 그럼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첨부를 해요. 네. 그래서 기록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간단한 절도 사건은 몇백 페이지로 끝나는데 저게 한도 끝도 없이 뭐 계좌 조회를 하면 그 조회한 그 서류도 딱 붙이고 그래서 밑으로 편철이라 그래서 편철. 그렇죠. 그래서 저게 기록이 산처럼 막 쌓여요. 그럼 저거는 중간에 뺄 수 없어요. 빼면 안 돼요. 저거 숨겨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저 기록이 지금 저렇게 돼 있죠. 네. 카트에 저렇게 실어가지고 검찰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은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저 기록을 통으로 보내요. 내가 이런 사건으로 여기까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나 구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사건이구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영장 내주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빼거나 넣거나 하면은 그거는 공용서류에 대한 죄가 성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세요. 수사 기록이 이렇게 쭉 되다가 내가 윤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통신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청구를 해요. 네. 기각돼요. 그럼 그 기각된 것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함께 움직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게 편철되어 있는 저 풀세트로 해서 한 번에 다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판사가 보더라도 쭉 보다가 이거 예전 판사가 기각했었네? 근데 내가 더 수준이 높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문턱이 높아. 내가 지금 구구단 틀렸던 것도 이 기록에 첨부돼 있는데 갑자기 미적분 해달라 그러면은 코웃음 치지 않을까? 혹은 그거가 맞다 그러면은 다들 의심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각사유라는 것도 수사기관이 지금 난립하고 있으니까 중복 청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그 밑에는 니네 수사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다라는 네.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하.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위법 수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애둘러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권 조정이 돼서 다시 와라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는 지금 자기가 그때 명운을 걸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안 되면 우리 조직은 이제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거 꼭 자기가 해야겠으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명백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다시 넘기기도 어렵고 네. 경찰 보고 이게 청구하게끔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거를 쓱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찾았다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기록은 풀세트로 옮겨 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진우 의원의
그 주장과 윤 대통령 쪽의 주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확보한 그 기록에는 저게 지금 빠져 있대요. 빠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풀세트가 법원에 넘어가면 저 풀세트를 변호인단이 복사를 해요. 그대로 쭉 복사하기 저기 때문에 7만 쪽이나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록은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네. 변호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인한테 갖고 있는 기록에서 빠졌다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법원에 넘길 때 그때부터 이미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그럼 언제부터 빠져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부에 넘길 때부터 빠졌나? 그때는 있었는데 법원에 넘길 때 빠졌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는 공용서류 은닉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니까 어쨌건 지금 이 공수처가 영장이 잘 나오는 서부지법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서 결국 지금 한 게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구속 그 취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미칠 수 있죠. 네. 이거는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민주당 쪽 사람들 주장하는 거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 부심을 했었냐.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 체포적 부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포적 부심을 네.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잖냐. 뭐 서부에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다 인정이 된 거다라는데 서부에 청구한 게 문제라고 하는데 무슨 서부에서 나온 영장 가지고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체포 적부심을 했던 거, 요건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사정이 언급이 됐는가? 요거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네. 그럼 체포 적부심을 했던 그 판사도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판례나 예전에 선례들이 있으면 판사들은 거의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 문턱 낮은 데 가가지고 선례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중앙지법 판사가 뒤집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작용한 거고 뒤집지 못하게 할 때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전에 기각됐던 사례들이 없게끔 고려가 안 되게끔 혹시 뺐던 게 아닌가. 만약 그때 뺐다라고 밝혀진다면은 요거는 구속 취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죠. 참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만들어놨던 그 틀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참 은연중에 다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법원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실은 판사들은 판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카르텔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사건 계엄이 딱 터졌을 때도 법적 판단은 위헌 위법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위헌 위법이다라는 판단이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는 증거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법치주의고 사법 절차의 그 절차적 정당성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윽박질러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까라면 까라는 식이 되면 이거 국론 분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만약에 뭐 홍장원 메모나 이런 뭐 서부지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 볼 것도 없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건 볼 건 보고 정말 그 우리가 판단했던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거쳐야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원 판결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기폭제가 돼서는 안 된다. 옛날에 미국에서는 드레드 스콧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흑인이 자유인인지를 심판 대상으로 했는데 흑인은 백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이다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론 분열을 초래하면서 남북 전쟁이 벌어져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남북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확인돼서 이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결론이 나오든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긍하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이거 뭐 조작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사기당했네? 사기 탄핵이야?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설득하기 어렵고 그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수천만이 투표한 대통령에 대해서 8명이 지금 파면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렇죠. 거면 정교하게 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헌 위법에 대해서 헌법 어겼으니까 분노하신 분들도 절차에 대해서도 헌법을 지키라는 명령은 똑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막 홍장원 메모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왜 또 뭐 윤 대통령 편드냐 뭐 이게 편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헌법 정신을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켜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